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게 궁금해서 찾아오셨나요? 원래 신수 좀 하고요. 네. 일을 그만두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일자리가 원래 왜 될지. 일단 제가 볼 때 2022년이잖아요. 이민년이 들어오면 일단 아버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자체가 지금 보면 일들이 그 좋은 게 남아있지가 않을 거예요. 어디로 가시려고 하셔도. 그래서 올해는 뭐 직장을 구하셔도 다 거기 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을 쉬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취직을 하셔야 되겠지만 원래 같으면은 가셔도 고생하는 일들이 많아서 쉬실 수 있다면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해는. 근데 이제 여건상 안 된다면 당연히 뭐 그러더라도 정해서 가셔야 되겠죠. 일단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남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이 내가 하는 걸 알아주겠지. 근데 상대방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 협상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내가 먼저 자꾸 보면 알아서 챙겨달라는 말을 하시게 되면 저쪽에서 알아 챙겨주지를 않아요. 그냥 요구하실 건 항상 요구를 하셔야 되고 받을 거는 스스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직장이 어떻든 뭐 어떤 직장을 가시든 간에 내가 한 것만큼 대가를 못 받는 거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게 좋고 또 이 사주가 원래는 자기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소문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직장 생활보다는 조금 일찍 내 일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장사도 해봤는데 뭐 좀 잘 안 됐어요. 그냥 뭐 일을 하는 거지. 그게 10대부터 지금 40대까지 아버님 눈에 보게 되면은 그냥 내 꿈을 이루면은 좋은 시기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꿈을 이루거나 살거나 이러는 게 좋은 시기였고 지금 40대 내년부터 운들이 바뀌게 되면은 주변에 또 이 시기가 많이 가진 시기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직장은 올해 내년에 괜찮고요. 근데 가셔도 일은 이제 좀 험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저희 일이 원래 좀 그런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럼 내가 원래 안 옮겨도 됐는데 괜히 그만둔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옮기실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올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든요. 직장이. 근데 다른 곳에 가셔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분명한 건 자존심 긁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물질은 적게 받아도 버티는데요. 기분이 상하면 거기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몇월 달쯤에 일이 들어가겠다 이런 건 안 나오나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월 달까지 했어요. 일단 3월 달에는 지금 자리가 잘 없고요. 4월 달에는
4월 달에는 네, 구직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는 자리가 좋은 게 없고요. 돈도 되는 게 없고. 근데 4월에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뭐 다시 좀 와주겠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또 7월쯤이 돼야 되니까 좀 늦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4월 달에 뭔가 뭐 연락 오고 그러면 가셔도 4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달이죠. 네. 그럼 선생님, 저 장가는 가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내 꿈을 이루느라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느라고 세월이 쭉 지나온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후회 같은 거나 이런 건 없으실 수가 있는데 장가 같은 경우도 30대에 만날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때 있었죠. 어. 있었는데 잘 안 됐죠. 그렇군. 지금 40대 넘어가면서부터 구경을 못 해보게 네, 40대는 없어요. 40대는 없고 그다음 50대에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한 해 소개받아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르면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소개받으셨으면 좋았고 작년에 구경도 못했지. 네, 그 소개받으셨으면 좋았고 근데 그냥 기다리시려면 앞으로 몇 년, 한 3년 정도 남았죠. 그냥 기다리시려면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 네. 있고 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있어요 또. 네, 그렇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이때는 소개받으셨으면 좋았고 사람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실 거면 앞으로 3년 그냥 기다리셔야 3년요? 네 그것도 좀 길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 사실 구직이라는 게 구직이 문제가 아니고 연애라는 게 결국 사람을 만나야 되는 문제인데 이사주가 사람한테 낯을 가리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함께 뭐 행동한다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람하고 여럿이 모이는 것 자체를 별로 네, 그거 안 좋아하셔서 사실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 가야 여자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러고 사실 여자 소개받는 걸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자를 소개받아서 한 번도 내가 성공해 본 적이 없더라고. 예전에 어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원리우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하면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이제 행동하는 게 좀 꺼리셔서 그래요. 그게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솔직히 뭐 어느 활동하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동아리만 가도 여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좀 사람들하고 많이 걸리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일할 때 말고는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일은 어디 가면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좀 네, 인정도 열심히 하시죠. 인정도 받는 편인데. 인정은 받는데 인정에 비해서 이제 임금이 항상 적죠. 문제는. 네, 그건 뭐 계약직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좀 다 사람 받으셔도 관계가 조금 편하긴 하고 큰 그건 없는데 사람 관계가 이게 상처가 조금 잘 받는 성격인지 욱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웃기야. 욱도 나빠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뭔가 이제 잘못하고 있을 때 이제 위험하다고 하시는 거지. 그게 근데 남들 눈에 보면은 걔는 간섭일 수 있긴 해요. 성격이 나쁘신 것도 아니고 모나신 것도 아니고 밥 안 먹고 살겠습니까 선생님? 크게 뭔가 하지는 못하시는데 앞으로 남은 게 차라리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20대 때 그냥 벤처 사업 하셨으면 더 나았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직종 말고 그냥 벤처 하셨으면 그랬을 것 같고 지금 시기에서는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 일자리는 있게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대신 이제 돈이 크지는 못하죠. 받는 임금이나 이런 게 크지 못해서 나중에 뭐 혹시라도 이사주가 나이가 먹으면 돈을 벌려고 하면
내가 실력이라든가 명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압도적이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좀 이길 준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못 먹고 산다는 아니고 이게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안정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라는 액수가 또 보면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거 하실 계획이 앞으로 있다면 학교 근처에서 하시면 돼요. 뭐 대학교 말고 초중고 근처에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가 많은 자리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있는데 이제 육체적으로 좀 벅참도 오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일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렇지. 몸도 그렇고 네. 일을 안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여기는 거 있죠. 그리고 선생님 이 사주 명리학 이거를 한번 제가 네. 배워보면 어떨까요? 한 10년 배우시면 성과 보시겠죠. 10년 배워야 네. 돼요. 그 정도 배우시면.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사주는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돈을 벌려면 남들보다 훨씬 잘해야 돼요. 훨씬.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훨씬 잘하셔야 돈이 됩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은 적어도 뭐 한 5년은 배우시고 다니셔야 되고 그 정도가 쌓이셔야 사람들이 보면 잘 맞다 하고 찾아오겠죠. 그냥 하셔가지고 하는 거는 돈이 안 됩니다. 딴 거에 떠나서. 왜냐면 사실 나중에 먹어도 돈도 좀 꽤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데 목표량이 적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람이 남성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또만 나이도 요 사주가 차라리 40대 초반까지 자기 꿈을 이루는 게 더 좋거든요. 뭐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래 아버님 꿈을 그 당시에 그냥 뭐 막 살더라도 이루셨으면 차라리 인생이 나았는데 또 이 사주도 일찍부터 일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상 꼬인 거죠. 알고 보면. 30대나 또 이제 병원 근처나 이런 쪽에서 또 장사하셨으면 좋았고 30대 중반쯤인가 장사를 해가지고 전세 한 칸 달리고 또 다시 일했죠. 이 장사를 여러 세 번 안 쉽더라고. 이것도 이게 또 시기가 있더라고요. 장사가 내가 하락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딱 시기가 돼 하게 되더라고. 그럼 다시 또 하락해도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추진력이 좀 약했는가 봐요. 올해나 내년은 또 시작할 만한데. 올해는 네, 차라리 생각을 하신다면. 근데 경기가 이래가지고 뭘 하기가 쉽지 않잖아. 맞아요. 올해는 아버님 보셔도 주변에 뭐 사회가 좋은 상태가 아니고 내년에 이제 아버님이 보면 사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운이 오거든요.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그냥 죽었다 하고 만약 일자리에 들어오면 그냥 일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올해는 기분 나쁘셔도 하시는 편이 좋고 내년에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타협하셔가지고 돈 많이 안 들고 하시면 좋은 시기거든요. 내년. 그럼 이 사주 명령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단은 뭐 어디서 돈 주고 배우기 싫으시면 무료 강의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뭐 조금 지역을 찾아다니셔서 하면서 하시는 게 일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걸 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책 보고 배우는 방법이 그건 좀 어렵죠. 책 보고. 책을 저도 몇 권 사봤는데 거기 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이 책에는. 네. 자축인명을 한 걸 외우다 하는 거지. 관심은 있었어. 이게 관심 있었으면 저도 한 10년은 됐는데 이게 참 안 쉬운 것 같아. 그거는 선생님의 차이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나한테 맞느냐 차이인데.
근데 선생님을 내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1,000만 원, 2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월 뭐 한 3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선생님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선생님들을 어떻게 찾아요? 인터넷 보고? 선생님들이야. 뭐 유튜브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유튜브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카페로도 있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있긴 하고. 근데 큰 돈 달라는 곳은 가봐야 뭐 별게 없거든요.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큰 돈 달라 하시는 거 가지고. 그러니 그냥 월 한 30 정도 생각하신다면 월 30? 네. 월 30 같으면 어디 가도 괜찮은 선생님들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자 안 맞습니까? 저한테 배우셔서 뭐 하시게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네. 추천할 만한 선생님 뭐 하시죠? 그냥 몸도 아프고 맞아요. 지금 건강이 사실 40대부터 몸이 내 몸이 아니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힘든 일도 뭐 하고 이제는 네, 그래서 생각해봐도 뭐 이게 편하긴 하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큰 욕심을 내고 막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실 10,000원에 5명만 본다 생각해도 하고 5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한 달에 뭐 30일치면 150원 들어오잖아요. 근데 혼자 그냥 그죠? 집 있으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 직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이들 하시고. 근데 하루 10만 원 벌기 그게 만만찮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맞아요. 네. 소문도 나야 되고 좋은 손님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오만 소리 다 듣죠. 지금 뭐 아버님처럼 방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올해는 직업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기존에 하던 직업도 그냥 말 그대로 더러워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적응은 못해서 자꾸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올해는 어디 가도 그런 게 많거든요. 사람의 배려를 안 하니까. 그래서 뭐 하시려면 일단 내년에 하시긴 하셔야 되고. 근데 그냥 올해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하면 아무 때나 가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놀 수는 없으니까. 네. 아침에 눈 떠서 갈치 좋다면 힘들어. 그래서 뾰족한 수? 뾰족한 수는 사실 내년에 뭔가 적게라도 시작하시면 먹고 사는데 해결될 겁니다. 뭐 식당이든 네, 조그만하게 뭐 돈도 많이 안 들이고 그냥 뭔가 절충해서 내년에는 오히려 망한 데 찾아가시면 더 낫고. 아니 저는 사업에 관심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거 같으시면은 선생님들 꽤 있습니다. 가르쳐주면. 근데 그분들이 뭐 다 잘한다고 보기에는 뭐 저로서 뭐라고 하기 어렵고. 왜냐면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하고. 보통 달에 한 30 정도 한다. 네,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목돈 달라는 분들이 요즘도 계시는구나. 한 강의 한 번에 10만 원, 12만 원 가던가. 그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다 배우면 3천만 원이에요. 사실 가치가 없는데 그런 게. 그분들한테 배우셔도 일반의 사주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차피 이 사주가 이제 저희 학문 걸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사주가 일단 내 개인이 병화, 그러니까 뭐 병화로 나셨는데 저희 학문 걸로 보기 시작을 하면요. 여기 보면 저희가 계절로 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는데 이 사주가 6월이지만 6월에 추분이 지났나 안 지났나 저희는 또 따지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계절별로 성격이 나뉘어서 따지게 되는데 이 사주가 8월 25일 음력인 것 같으면은 추분이 지났죠. 그럼 이게 겨울로 봐요. 겨울의 삶이다. 사주 자체가. 그럼 겨울에 사는 삶이 보면은 이제 시장, 물류, 유통, 경제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유월로 또 태어나셨으니까 직업 자체가 보면은 제작 생산이나 마무리나 완성이나 완성품 제작 생산을 하시는 편이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차라리 20, 30대에 그 기계 벤처 사업을 하셨으면 지금처럼 고민도 없이 사셨을 텐데 그런 말을 드린 거고요. 거기다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뺏어서 하시는 편이거든요. 내가 먼저 다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람들한테 좀 보면 내가 일을 해주는데도 곱지 못한 시선을 받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죠. 아버님 문제가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그랬나 내가. 사실 아버님이 먼저 일을 이제 그 답답한 거 싫어하시고 그러실 수 있어서 또 잘 믿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속편하고 사실 다른 사람 부리셔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이 사주가 원래는 직업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게 더 맞는데 근데 아버님이 직접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또 보면은 이제 평가라든가 뭐 평판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오해 이런 것들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다 개인적으로 친구 지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형제자매든 아니면 뭐 사람들 나랑 비슷한 또래 여기에서도 아버님이 보면은 사람을 또 보면은 다 이제 그 좋게 봐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사람을. 근데 원래 아버님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까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뭘 해줄 수 있지? 이런 걸 자꾸 하시니까 원래는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는 원래는 사람을 써서 부려서 일도 해야 되고 인맥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사주인 거죠. 근데 아버님이 모든 걸 혼자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에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사회에 안 맞게 되면 내가 외톨이면 당연히 주류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셔서 지금 상황이 오시다 보니까 내가 주류인 삶이 아니고 비주류인 삶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하기 싫은 걸 해야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원래 뭐 이런 거는 사람 보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일이니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직장에 가셔도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좀 사용을 할 건지 아버님이 직접 일 다 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할 건지 그러셔야 아버님이 그 직장에도 좋은 분이 되세요. 그 직장에서도 오래 있을 수 있고 더 날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만 열심히 하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버님은 그 사주가 아닌 거죠. 나만 열심히 사주가 아니고, 난 사람을 잘 써야 되는 사주구나. 근데 내가 나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문제가 여태까지 누적이 되어 온 거죠, 계속. 그래서 앞으로도 뭐 사주를 하신다고 만약에 하셔도, 결국엔 다른 사람 눈치 많이 보셔야 돼요. 아버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안 되고. 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답 해줄 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저 사람 기분 맞춰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직업이 돼요. 이 사주가 직업이 풀려요. 내가 사주를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거 뭐하지 싶은데 하셔야 돼요. 아버님이 지금 생각을 하신다면 아버님은 직장에서 성공, 그러니까 사회 일에서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남의 분위기 맞춰주셔야 돼요. 기분도 맞춰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직업을 하시든 안 풀려요, 아버님은. 선생님 가슴이 좀 와닿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학문에서 푸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또 아버님이 보면은 이 시기에는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다양한 능력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도 봐야 되고 그래야 이제 아버님은 돈이 돼요, 거기서. 근데 이제 내가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그렇게 사셨다면 돈이 안 돼요. 네, 그런 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다양한 일을 하셔야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만약에 사주를 하신다고 하셔도 뭐 타로도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사주에 있거든요. 타로도 같이 봐주거든요. 그렇게도 좀 하시는 게 좋고 좀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게 배우시는 게 좋아요. 막 사주, 관상, 타로 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 게 좋죠. 그럼 그거 한 곳에서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거 전부 다. 왜냐하면 장명도 보면 요즘에 프로그램도 사라 그러거든요. 그냥 컴퓨터 있으니까. 그게 한 몇백만 원 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하나 사면 네가 먹고 사니면 되니까 이 말로 하면서 하거든요. 타로는 그냥 그 인터넷 강의도 많고요. 요즘 많아요. 무료 강의가 많아요. 타로는. 그래서 그냥 카드만 하나 사셔가지고 뭐 1, 2만 원짜리 사시면 되거든요. 그걸 어디서 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서점에 가도 안 보이던데? 서점에 가면 이제 타로 책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 딱 있어요. 그 책자랑 타로랑 같이 넣어서 파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서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니면 검색하셔서 타로라고 검색하셔서 찾아서 사제를 사셔야 돼요. 일반 그 쇼핑몰 있죠. 그런 데서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나면 강의는 이제 유튜브 가시면 강의 천지예요. 요즘 자기들 알리려고 강의 엄청 올려놨거든요. 그 카드에 맞는 강의를 찾아서 해야 되네. 그죠? 타로는 사실 뭐 그림은 다른데 다 번호예요. 애들이 번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림이 아니라. 네. 그 각자 이제 뭐 퀸이면 여왕이면 여왕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킹이면 킹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다 그렇게 공용이에요. 얘들이 그림만 다르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타로를 사셔도 그런 강의는 공통된 강의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손금 같은 경우는 관상이나 손금은 그냥 책 보셔요. 그게 제일 편해요. 서적들 보셔가지고 대충 뭐 거기 서적들의 기본은 나오거든요. 그러셔가지고 하시면 좋고.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주를 그냥 보면서도 한 개 갖고 사람을 다 푸는 게 아니고 타로, 관상, 뭐 손금, 뭐 이런 거 다 봐주시면, 그러니까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다양하게 해주실 줄 알면 돈이 된다는 거죠. 그 아버님이 현재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였기 때문에 돈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 가지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이 사주가. 요리도 할 줄 알고. 이것저것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원래 요리하다가 일이 지금은 없으면 노가다를 했거든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 그게 수술도 하고. 그 노가다도 보면 이게 보면 그거잖아요. 다양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그것도 하나 있잖아요. 친구가 노가다를. 그거라도 하면 놀지 않으니까 이게 그래서 하신 거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건 내가 여기 보면 앉아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신 분은 안 그런데 아버님은 나이가 드실수록 난 좀 앉아서 돈 벌면 좋겠다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려면 좀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걸 그렇죠. 좀 다양하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돈 버는데 지장 없고. 큰돈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배우러 다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튼 간에 사주도 보통 서울에도 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서울까지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요즘 서울에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내려주죠. 그걸 돈을 주시면 자기들이 강의를 한 걸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주는 편이고. 이게 누구한테 배우든 기본은 배울 수 있다 아닙니까? 기본은 갈 수 있죠. 그죠? 네. 어차피 나머지 해석이나 그래서 자기 무료- 말에 했던 그거 우리 요리사 같은 레시피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풀이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저처럼 지금 저희 학문에 이야기한 것처럼은 내용을 말하는 못합니다. 아버님이 뭐 다양하게 만나야 되고 다양한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 그다음 현재 사시는 게 아버님 마음대로 사시면 오히려 일이 더 안 풀린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주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그냥 배우러 다니실 거면 제가 알기로는 무료 강의도 많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방 뭐 이런 도심지 이런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뭐더라? 평생대학원도 있고 근데 평생대학원은 뭐 학비가 드니까 한 300~400 정도 되거든요. 학비가 드니까 대구에도 많습니다. 평생대학원.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평생교육원이랑 뭐
거기 뭐 문화광장 이런 데도 좀 저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뭐 일을 해서 시간이 남는 시간을 저쪽의 시간을 활용해야 되니까 이게 뭐 규칙적이면 뭐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더 늦기도 좀 뭐 하죠. 아버님이 생각하셔도. 그죠. 그리고 지금 못 배우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아버님이 뭘 계획을 하셔도 달성하는 게 안 좋습니다. 그냥 내년에 뭔가 계획을 딱 잡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찾아보시고 배워보시고 올해는 그냥 부영부영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몸 관리하시고. 마음을 놓고요. 네, 올해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왜냐면 올해는 하셔도 좋은 꼴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데도 없고. 면접을 하나 봤는데 조건이 좋아. 연락한다면 연락이 없네. 조건이 좋아서 연락이 없구나. 3월달은 좀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차라리 직업은 다음 달 4월달이 아버님한테 차라리 낫습니다. 그냥 4월달은 한 달 정도야. 근데 한 달 더 이상 지금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돈을 못 벌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막 펑펑 이렇게 쓰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깨 수술하면서 한 2년 가까이 놀아보냈지. 뭐 이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러신 거죠. 자금이 좀 딸리게 되더라고요. 일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뭐 면접 보러 다니시든 그런 자리가 아버님한테 낫습니다. 올해 이번 달은 아버님께 안 돼요. 이번 달은.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뭐 뭔가 진짜 목표 잡으셔서 일을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내년에 하시고요. 또 아버님이 지금 성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다리를 좀 걸쳐놓고 사람들 눈치도 좀 보시고요. 눈치는 뭐 또 볼 수가 없는 나이니까 눈치는 좀 맞춰주기도 하시고요. 맞춰주고도 하고 하는데 마무리가 제가 잘하는데 이게 계속 이게 왜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내 성격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러니까 쭉 맞춰주고 왜 보면 중간이 좀 없는 성격이에요. 제가 많이 낮출 때는 낮추고 하이할 때는 하이하는 이래 하다가 마무리해서 빵 자꾸 터져버리니까 내가 이만큼 양보하면 니도 이만큼 선을 지켜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은 남이 알아주겠지 하면은 절대로 남이 안 알아줘요. 아버님이 요구할 건 다 하셔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기대는 하지 말고. 네, 맞아요. 이 사주가 사람들이 이 사주 비슷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싸우기가 싫어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좀 양보하면 되지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보통. 근데 그 양보가 끝까지 가요. 그 상대방이 악용을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못 참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노선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봐주게 되면 문제가 납니다. 애초 안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맞춰주라고 한 건 아버님이 일을 하실 때 아버님 혼자서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같이 좀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님도 일을 좀 적게 하시고 걔들한테도 이제 일을 가르쳐준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안 되겠다고. 뭐 나만이들 자꾸 뭐 시켜먹기가 안 되는. 근데 자주 하시게 돼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어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고 살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예, 무슨 그냥 아버님 하시는 일에 그냥 내가 다 하고 말지 이러지 마시란 거예요. 내가 좀 못돼지면 되잖아요. 맞아요. 못 되지면 되죠. 부리면 되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거거든요. 아버님이 또 가혹하게 부리지도 못하세요. 성격상. 그런 성격은 그래서 이 사주가 이런 비슷한 사주 항상 걱정이 많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아서 알고 보면 그 정도까지 해도 되는데 민폐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상세주의하는. 그렇죠. 사실 그까지 해도 되거든요. 그것부터 조금 기르셔야 돼요, 아버님이. 그건 이제까지 그 사람들 잘 쉽지 않지. 근데 사주 하시더라도 이렇게 상대방 상담을 해주시려면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야 되거든요. 상담은 뭐 말로 하는 거니까. 말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버님 만약에 사주 상담 이대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하셔도 적게 말해주실 확률이 높아요. 아버님이 보시는 것보다 적게 전달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한테 괜히 또 나쁜 말 하고 그런 게 안 좋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버님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약하지 않다, 주변이. 받아들일 수 있다. 아버님이 잔소리 하셔도 주변이 받아들일 수 있다. 얼마 전? 아니요, 무료입니다. 안 듣고 오셨어요? 아는 누구 여기 왔다가 네.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도 하나씩 써드리고 기본으로. 이거 생각 안 나. 저희 어차피 2년 동안 무료로 하기로 해서 그냥 뭐 홍보 겸 각오하고 한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하시더라도 그냥 아버님 학교 근처 가셔가지고 하시면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 또 성격이 모나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말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둥글둥글하게 말씀하시더라도 할 건 하셔야 돼요. 말씀하실 거. 그게 좋죠. 어머님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배지현. 이게 어디 배시십니까? 흥이. 흥행. 네. 이게 그냥 그 액땜 막는 용도니까요. 지갑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차에 있으시면 차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옷방에 두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디 두셔도 상관없고, 뭐 잃어버리신다 하더라도 문제 없으니까 네, 괜히 또 이런 거 받아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없어. 차에 좀 있는. 네, 그런 데 두셔도 되고, 네. 네, 올해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시고 내년에 뭐 조심할 건 제가 봤을 때 계속 지금 건강이 체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또 심장 질환이 문제거든요. 이사주가 뭐 심근경색, 부정맥, 뭐 아니면 심장마비 이런 것도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술은 좀 적게 하시는 편이 좋고, 아니면 약을 많이 드세요. 홍삼 같은 거. 그걸 많이 드세요. 싼 거, 비싼 거 드시지 말고. 네. 심장이 안 좋구나.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 같은 경우도 뭐 성인병도 이사주는 조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심장병입니다. 네. 이거 한 번씩 갖고. 거기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증상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거 보건소 가보세요. 보건소 가면 싸게 약해줍니다. 못 가잖아요. 요즘은 못 가잖아요. 보건소를 못. 네. 근데 나중에 좀 가라앉으면 보건소로 가서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싸게 줍니다. 보건소 가서 검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검사도 그렇게 하게 하고 약도 싸게 줍니다. 그다음 좋은 약도 주고요. 그래서 병원보다 차라리 이게 심근경색은 보건소가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돼요. 좀 안정되면은 가보세요. 이게 여기가 지금 아프다는 건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급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는 사람들이 솔직히 죽음을 걱정하지는 않는데 깔끔하게 죽는 추하게 죽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심근경색으로 죽으면 추하게 죽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누워서 죽으면 좋은데, 심근경색은 그냥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하고 쓰러져가지고 주변에 민폐 끼치고 그래 죽거든요. 그것보다는 아버님이 좀 관리하셔가지고, 관리가 될 문제니까 네, 하셔가지고. 술을 잘 안 먹고 담배를 먹고 나가지고. 네, 담배도 이사주가 이제 단점이 아파도 안 끊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심한 성격인 건지 끊었다 피고 끊었다 피고. 우울증이 있는 사주는 아닌데 사람을 보면 좀 우울해져요. 어떨 때는 만나기 싫더라고. 네, 사람을 보면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 직업이 맞나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되면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편하게
마음에 비우고 만나셔야 돼요.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아 그냥 쟤는 이거 인간이란 존재는 나에게 뭐 아무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만나서 그런 건 이제 좀 단련이 된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은. 근데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많이 좀 맛을 받았고 네. 이제는 이 여자를 보더라도 여자도 잘 안 보고 사람을 보고 말을 하고 이게 좀 이게 저도 이제 사람 세월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님도 배우신 게 많고 살아오면서 배운 게 조금 있거든요. 그게 제 성격을 내가 좀 아는 편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산후에 자꾸 미련을 가지는 건 이게 일찍이 제가 이쪽으로 눈을 좀 떴었어요. 일찍이. 그러셨으면 좀 좋았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20몇 살 때부터 20대부터 차라리 꿈을 이루시면 지금 먹고 그때는 사는 배울 거죠. 생각은 못했지. 네. 근데 또 그때가 이게 많이 할 때가 아니었어요. 네, 이 직업. 단지 한 30살 때부터인가 자꾸 전반치들이 보면 그 가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오시죠. 네, 오시죠. 네. 정제이더라고. 기분이 그때는 되게 나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뭐 신장 같은 경우는 특히 한번 보고 나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이 사주는 그냥 공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공부하신 만큼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앞으로 배우게 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스승 가르쳐주는 사람이 좀 그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가르쳐주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달라요. 배우시는 게. 그 사람이 이득만 챙기려고 들면 뭐 계속 돈만 갖다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천지고 여튼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생대학원이 요즘은 가기는 제일 편합니다. 그럼 학교라는 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뭐 영남대학교 평생대학원 예, 이런 저도 봤어요. 연수박 같은 거. 네 있죠. 그런데 가셔야 되는 거죠. 한 번씩 참석을 하셔야 돼요. 또 인터넷 강의도 제가 한 번씩 들어봤어요. 거기 가면 배우는 분들 많거든요. 아버님하고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거 가르치진 않아요. 일단 뭐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계속 생각해 보시고 예. 올해랑 내년이 아버님이 직업적으로 충전하게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여기 충전이라는 뜻은 내가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올해 내년에. 근데 올해보다는 아버님한테 좋은 해가 내년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년에 뭔가 아버님이 하시겠다 딱 정하면 그때부터 하시게 되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그냥 평범하게 다니시면 돼요. 에너지 채운다 생각을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예, 나는 또 네.